자, 조금 전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한남동을 떠났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건물 B동의 3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곳에는 지금 지지자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경호 인력을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냐. 40명이라는 이야기, 10명이라는 이야기. 이걸 본다면 과도하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한덕수의 뭔가 계산이 깔려 있다는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면된 윤석열에게 초대형 경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내란 옹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정면 의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죠. 후보가 국회에서 비전 선포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어제 어제 했고, 일성을 전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오늘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신선했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로부터 평가를 들어서 의원들 사이에 공유하는데, 영상의 그 완성도라든가 내용의 충실도라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처음에 접근하기로 한 그 기획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 후보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들을 해서 시민께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만난 지인은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그런 콘티를 짰는지 무척 궁금하다.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홍보대 행사 한번 찾아봤고요. 네. 홍보대 행사 대표가 누군지도 보니까 상당히 이런 쪽으로 전에부터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서 해온 회사 같았고,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서 크게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혹시라도 뭔가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의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국가 경영,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혹시라도 지금 이거 정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맞는 말이지만 국민들이 지금 민생, 경제, 외교 모든 것이 지금 국가 파탄의 위기 상황이라면 의외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제시를 잘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을 잘 만들었다, 기획이 좋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이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경쟁력, 본인의 콘텐츠, 이 부분이 유권자께 드러나 보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말씀대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안정감을 준다는 게 현상 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의 불투명성을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낼 그런 콘텐츠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출발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야,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거들나고 우리 살림살이가 지금 형편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 이야기 우리 좀 참고 함께 노력하면 오히려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진짜 위기 극복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잘 된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진짜 정신 차리고 가보자라는 메시지에서 야,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도 척결하는 거지만 확실하게 좀 믿음, 신뢰 이런 게 좀 더 생겼습니다. 네, 그걸 국힘 후보가 그 얘기를 한다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출발하고 있어서 결국 정권을 획득하고 난 뒤에 실천 과제에 대한 그 기대도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심지어 사저라는 말을 써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관저사저. 근데 파면된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인데 무슨 대통령이냐. 그냥 개인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예, 자기 집으로 간 것이고, 네. 근데 이걸 사제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라고 붙여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권위를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쓰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 호칭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뭐 사저로 부른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네.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호칭도 지금 뗐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으로 저는 부르는데 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PD연합회 같은 이제 언론 유관 단체에서 어느 시점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저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좋지도 않지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을 못 묻고 있는 상황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분노를 이제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50명 정도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경호원들을. 경호 인력, 방호 인력이 포함된 인력으로 예. 저는 알고 있고요. 40여 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한 숫자는 확인 안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려고 경호처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봤어요. 기존에 보도된 것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구속됐기 때문에 파면 직후의 경호 인력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사면된 뒤에 경호가 얼마나 붙었는가 47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중에서 경호원이 27명, 경호 인력이 그리고 방호 인력이 2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김건희, 윤석열 모두 경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가 있는 전직 대통령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체크를 해보니까 65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경호 인력은 27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방호 인력은 38명. 그래서 경호와 방호가 좀 개념이 다르다. 좀 근접 경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호 전문 인력하고 외곽 뭐 출입 통제 이런 역할을 하는 방호 인력 이렇게 뭐 대별을 했을 때 다 합쳐서 한 40여 명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4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50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줄여서 그래서 40여 명 네.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서 본인이 대외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 행위라든지 또 국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보면 15명, 많아도 2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제가 경호처 쪽을 취재해 보니까 네. 됐는데 갑자기 여기에 방호 인력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김성훈이 과도하게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임한 상황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을 대거 배치한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과거 사례랑 제가 비교했습니다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예. 범죄의 그 혐의를 받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위헌 행위가 확인이 돼서 인정이 돼서 파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 경우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 성격이 다르다. 네. 그러면 그 성격은 다른데 경호의 필요성은 더 있는가? 예를 들면 위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뭐 윤석열에 대한 여론의 지탄은 뭐 비교 불가이니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경호를 해야 되는 장소의 공간의 특이성. 여기는 지금 아파트란 말이에요. 다중이 함께 사는 곳이어서 단독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경호 그 업무를 상정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가라고 제가 전문가의 식견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 정서에는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안 맞기도 하고요. 범죄자지 않습니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파면이 됐다는 것, 이미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국가 예산으로 보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용 출처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댓글. 그리고 내란법은 경호로 반으로 축소해라 이제 이런 것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라는 것은 외부 활동을 위해서 이제 방호나 경호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비서인력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제3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네. 납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보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윤석열에게 접근하는 무언가를 차단해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이 혹시 제3의 인물과 접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경호가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급 비밀 이런 걸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경호 같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요. 예. 결국은 그래서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속을 취소시켜버려서 석방시켜버려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 재구속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그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되는 문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 상식에 너무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설명해야 돼요. 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윤석열 몇 명 경호한다는 게 국가 기밀이에요?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예를 들면 위해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다른 필요성 때문에 경호를 해야 한다면 몇 명 배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라고 국민께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네. 그래서 이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이 정도면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국민께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따질 겁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야 하고 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실제로 비서 업무까지 인력 지원을 해서 경호처 직원이 비서 업무를 맡을 것이다라는 자료 정리, 보고서 또는 연설문 이런 사람까지 지금 다 데리고 나갔다 또는 그런 업무를 부여할 것이다. 아직 추정 단계여서 추정 단계이지만 네. 그런 제보가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제보의 출원은 결국 이제 경호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시 정말 가정집 정치를 할 것이다. 자, 사제라고 표현을 하자면 사제 정치까지 하는 공간을 열어줄 만큼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해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놓을 수 있느냐. 이게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 빨리 재구속 시켜야 되는데 예. 국회는 최대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파면이 되고 나서도 기도 죽지도 않고 재구속도 안 되고 김건희 수사 소식도 뭐 한다 만다 안 들리고 저렇게 건재하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을 우리가 가동시키지 못한 것, 예, 그리고 구속 취소를 막지 못한 것, 큰 지난 4개월을 쭉 돌아보면 그 두 부분이 참 아파요. 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특검을 가동시켜야 된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의 전략 행동이 집약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속도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국회의 움직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 오늘 비전 발표 계속 시간은 이제 대선의 시계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저만 갖고 있는 겁니까? 특검이나 또 상설특검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충분히 그 대선 대응과 그다음에 원내 대응은 병행할 수 있고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대선이 중요하죠. 근데 대선 때문에 원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화수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네. 목요일에는 재의결 대상 법안들 재의결 표결에 들어갑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 대행 이자 원내대표인 거죠. 원내대표면 그러면 호칭은 그냥 대표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에서는? 제가 직접 대면해서 불러보진 않았는데 뭐 원래 대표라고 원내대표도 부르겠죠. 네. 원래 이제 원내대표도 그냥 대표라고 보통 이제 네. 부르니까 네. 확실하게 특검 문제는 정리하자는 좀 결의는 하고 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다음 주 목요일로 재의결 날짜를 잡은 것 자체가 예.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 예. 그 판단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다음 주 목요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가버렸으니까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하고 제대로 이거 추진하고 밀어붙이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 필요하면 하는 거죠. 예. 그게 왜 부담을 줍니까? 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대선 캠페인 하는데 부담을 준다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최상목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때문에 잘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일반 정서와 좀 동떨어졌다면 네.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갔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결기 있게 밀고 나가면서 그냥 가자. 그동안 일정한 정도로 그 탄핵 시점을 유보시키고 대상을 유보시킨 거에 예.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원내에서 판단하고 원내에 판단한 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이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 예. 당연한 구조이고 예. 여기에서 최근에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원내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를 거쳤어도 결국 이 판단의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봉 드라이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재의결 다 시키는 거고 네. 그리고 9표를 땡겨 와보자 국힘으로부터 네.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소개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하나라도 정말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이런 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가급적 전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 전망 자체를 안 한다.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라도 뭐가 좀 통과가 되어서 특검 하나 정도는 하자. 아니면 내란 특검, 상설 특검이라도 뭔가 출발을 시키면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솔직히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이라도 되면 뭔가 하나가 진실을 좀 밝히는데 좋은 계기가 되면 이제 다른 것도 같이 나올 거니까 네. 혹시라도 대선 끝나고 이걸 하게 되면 정권에 부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차기 정부가 이제 준비되는 마당에 이제 예. 준비되는 게 아니죠. 당선되면은 바로 다음 정부로 가는 예. 거니까 그러면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더 요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당겨서 지금부터 하려는 것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더 요구가 더 커지겠죠. 자 한덕수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탄핵과 특검을 좀 구분해 놓고 한덕수 탄핵은 특검 안 받거나 계속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네. 탄핵을 확실히 시킬 수는 있느냐? 그 다음에 특검은 제의 요구를 받았던 것을 국힘하고 손을 잡고 200표를 넘겨야 되는 네. 이게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한덕수 탄핵은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의원님께서 워낙 노련하게 그거- 답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거 역시도 이제 전망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지와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한덕수 탄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에서도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이후의 정국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특검도 포함된 특검의 가동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를 해결하는 할 가능성 이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한다고 저는 판단해요. 네. 그래서 한덕수 탄핵은 결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의 방침이 그럴 것인가 이건 이제 전망의 영역인데 저는 최대한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마당에서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안이하게 대응하면 한덕수가 대선 기간 중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금 미국하고 홀라당 다 갖다 줘가지고 대통령 행세하면서 이거였거든요.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한덕수가 대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파면을 눈앞에 두고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그거는 국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200석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행이 뭐 다른 독자 행동을 하겠나? 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민주당 내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부터 틀어버렸잖아요.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를 쳤을 때 아우 최상목은 말 듣겠지 그랬어요. 근데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대행 자리를 다시 한덕수한테 줬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윤석열 파면에 이르렀는데 아유 설마 이제 파면됐으니 한덕수가 장난치겠어? 치잖아요. 많이 치고 있죠. 장난도 아니죠. 농단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다음은 무엇일까? 예. 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건 막 혼란이가- 대비를 예.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와 전화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 속속들이 다 우린 모르잖아요. 직접 못 들었잖아요. 얘기해 주는 것 정도만 아는 거잖아요. 언론이 보도해 주는 것 정도만. 그거 이외에 다른 무엇은 없었을까? 되게 걱정되고 또 앞으로 트럼프를 가지고 또는 트럼프에 의해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을 결국 결행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임명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한테 또 아뜨거하지 말고 지금 결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 말고요. 한미 관계 말고 국내에서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대행이? 권한으로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행세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본인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상상 못하는 뭔가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경비계엄을 한다. 뭐 대선 과정에서 막 소요 사태 같은 것이 유발되거나 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한덕수 개인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뒤에서 배후에 있다. 특히 김건희가 지금 뭔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부인과 김건희는 뭔가 무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정언이 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 그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대비는 철저히 해야죠. 예.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는 좀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뭐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경비계엄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 공당으로서는 그런 대비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그건 그 단계는 아닌 거고요. 네. 다만 보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내란 수사를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그게 본인 이해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박성재 장관도 컴백했잖아요.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했잖아요. 예. 지금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다 지금 그 펄펄 살아 있는 겁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네. 이 라인이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한덕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인 거죠. 직전까지는 최대행이었고, 저는 이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특검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특검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수사기관들이 저들의 통제하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 최선의 노력은 무엇인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을 흔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불러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에 있는 한덕수, 그 예. 바로 밑에 있는 최상목, 예. 이 시스템을 깨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임의로 깰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국민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왜 주저합니까? 하면 되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제가 이제 뭐 반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카드를 왜 민주당이 쓰지 않을까?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또 좀 이렇게 설득을 해주면 충분히 또 받아들일 것도 같은데, 그런 논리가 없이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심을. 저는 당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만 예. 아직 그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 그런 의견에 논거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설득당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우리 시청자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하면 제가 들어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탄핵을 탄핵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유권자나 당원들께서 기다려 주셨고요. 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내부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해서 설득하는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 단계로까지 가면 별의별 그 내분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들은 이름을 차라리 공개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분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걸로 계속 뭐 탄핵.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예. 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또는 합의된 어떤 하나의 방향, 이견이 있어도 하나의 큰 방향을 잡으면 결국 지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이 당의 입장으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통수가 걸려 있는데 뚫고 나갈 것은 탄핵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 탄핵을 하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어쨌든 좀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 뭔가 특단의 대책 결심과 또 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요. 제가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 한덕수 등에 대한 탄핵을 결행을 못하면 아마 안 하는 쪽으로 당이 결정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다. 예, 예.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당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나도 본다. 네, 예. 왜 다음 주라고 보냐면요. 다음 주 본회의가 나흘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본회의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 보여요. 대선 전국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지금 이미 이제 뛰기 시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본회의를 또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다음 주 이외에 잡을 수 있는 본회의는 추경안이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제출돼서 심사를 하면 그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탄핵을 결행하려면 최소한 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본회의 더 잡을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들 윤석열 파면돼도 큰 소리 치고 관저 정치 하고 있고 지금 나와서 사저 정치 계속 할 태세이고 한덕수는 뭐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할 건지 말 건지도 없이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워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진심으로 하거나 없이 내란 세력들이 버젓이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있는 모습을 정말로 꼴을 보기 싫은데 이거 원인 제공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럼 한덕수는 이제 이렇게 기세등등하면 본인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시점을 좀 보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 화잖아요. 예. 그 전에 출마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일부 의원님들이 뭐 그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저는 만약에 한덕수가 저들 세력에 의해서 후보로 옹립되는 상황이 된다면 일정 무관하게 언제든지 옹립돼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의 그 경쟁력이 그리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만약에 국민의힘이 14, 15일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 안 시킨다는 게 명확하다면 뭐 15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할 거다 말 거다라는 것도 하고 싶은 전망적으로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러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뭐 자기가 이번 혼란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것을 자기 공직자의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네. 뭐 자, 하게 그래서 되면 얘기하겠다. 이게 뭐 말장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면 탄핵되기 직전에 본인이 사표를 낼 거 네, 아닙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끝까지 공정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니 내가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나오겠죠. 정치보복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네.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 그렇게 민주당이 한들 대선 결과에 영향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덕수까지 그냥 몰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든 말든 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포장에 이렇게 혹할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포장을 안 만들어주는 게 기왕 하더라도 탄핵을 시키더라도 조금만 시점을 조율을 하면 그런 포장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 이 의견은 뭐 지금 어차피 이제 시점 이까지 왔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도 될 만한 상황 아닌가 지금은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하거나 그리고 이제 미뤄져서 이제 다음 주까지 왔는데 전 다음 주 넘어가면 못 한다고 봐요. 네. 근데 다음 주에 화요일에 하든 수요일에 하든 목요일에 하든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겠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추경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밑바닥 경제라는 게 이제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50일 동안이라도 민생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려면 국회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덕수 날리고 나면 훨씬 더 말을 좀 잘 듣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0.1%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생산적으로 좀 움직이자라고 하는 것은 좀 동력이 확보될 것 같은데 한덕수가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한덕수가 민생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가 있죠? 아니, 잘라버리면 네. 국회 주도권을 아예 민주당이 가져와서 할 거니까 네. 정책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둘의 생각이 같아요. 예. 우리 둘이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치면 그 다음에 맞는 대행 이 시스템 전반이 국회의 그 요구에 잘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 판단해요. 근데 이걸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게 보장이 되냐고 묻습니다. 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100번 얘기해도 100번의 재질문이 와요. 그 본인은 보장되어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습니까? 결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저한테 뭘 하지 마세요. 아니, 저랑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결행하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인데 왜 이걸 하지 못할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구속과 관련된 부분은 네.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는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견이 있는데 이게 결행될 날이 언제냐 아니냐를 가지고 검찰에서 흘려보기도 하고 상황을 관망해 보기도 하고 특검은 가지 않으니까 김건희만 잡아넣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교통정리가 왜냐하면 배후의 핵심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이제 좀 드리는 게 제가 좀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검찰로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검찰이 이제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라인이 살아 있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김건희 떼주고 우리 세력을 지키자라는 계산이 가능할까? 그 세력 자체가 김건희인데. 이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 사람 빼고는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 예, 권력 그런 노선 분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떤 움직임도 없잖아요.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이창수가 없을 때도 못했어요. 네. 심우정이 욕먹고 박성재가 없고 이럴 때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됐던 박성재가 돌아오고 이창수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안 하던 검찰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한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도 보도를 했지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전격적으로 소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막을 피우는 검찰의 그런 행위는 말 그대로 그냥 떠보는 정도이지 실제로 결행은 못할 것이다. 시간을 끄는 방법이죠. 네.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그러면 이제 곧 하나? 그랬다가 또 포기를 시키는 거죠. 실망을 시키는 거죠. 또 잠깐 또 희망을 또 줄 겁니다. 그럼 하나? 그러다가 또 실망을 시킬 겁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들께서 분노해서 요구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쇼를 할 겁니다. 네. 소환 쇼를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윤석열이 법정에 출두하는 방식을 지하로 하는 걸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유를 뭘로 내세웠습니까? 청사 방어 목적이라고 했어요. 김건희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대선으로 들어간 것은 윤석열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6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탄핵도 물 건너가고 김건희 수사도 안 되고 내란죄 수사도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재구성은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말이 같은 안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답변을 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내라고 민심이 모여서 폭발하고 현재까지 압박을 해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는데 그럼 이 대선에 열기가 생깁니까? 열기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열기는 생겨야 되고요. 생겨야 하는, 관심 이게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물론 민주당 잘해야 되죠. 그거랑 이 부분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저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민주당이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이 크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쉽진 않아요. 예. 어떤 결과적으로 옳은 의견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결과로서 평가되는 거지 지금 과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나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결론을 쉽게 내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단일한 당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몇 번의 그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거죠. 탄핵으로의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게 지난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있었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분들이 그때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봐요. 다음 주에 최상목, 한덕수, 가능하면 심우정까지 탄핵할 수 있는 우리 초선 의원들 상당 대부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관철되기를 저도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제가 이제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것도 동의를 하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면 자 특검도 없고 내란 사건 수사도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캠페인은 시작되어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는 존재하는 거다, 그죠? 그런 상황이 저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끊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한덕수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행을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냉정하게 것이고. 말씀드리면 그거 이재명 후보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면 원내대표 지금 이재명 권한대행 후보 예.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개인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당 지도부에 얘기 못 합니다. 네. 근데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원내 지도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총으로부터 원내대표에게 투쟁 노선에 대해서 일임한다라는 그런 위임을 받고도 그럼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랑 또 상의하는 이런 신중한 행보들을 그동안 보여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런 구조가 매우 신뢰감을 준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오랜 투쟁을 해오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 보시기에 일정한 그 어떤 속도 그다음에 탄핵의 범위 이런 데 있어서 답답함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음 주면은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결론을 내리고 결행을 하면 결행하는 대로 결행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이제 의원 말고요.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리더십의 유형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단호하고 결기 있게 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까? 그냥 약간 느낌은 너무 부드러워서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한 날이 12월 4일입니다. 네.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 시도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고. 그러면 그 다음 탄핵 소추 결행을 표결 결행을 14일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 국민들께서는 바로 하라고 하지만 예, 예. 그 얼마나 이견들이 많겠습니까? 또 해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겠어요? 그럼 당내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 의견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때 14일 하고 실패? 그럼 다음 주에 또 하고 살라미로 매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한 거예요.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의 과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한 직후에 대행을 맡은 총리를 탄핵해야 되는 그 과제 앞에 직면한 거예요. 네. 지금보다 더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어서 탄핵을 한다라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대행을 또 탄핵을 해? 현직 대통령 탄핵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대통령 탄핵한 직후에 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게다가 우리가 탄핵을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조건을 걸고 며칠 안 돼서 저희가 탄핵을 결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행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행한 거예요. 그 시차를 한번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바로 탄핵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네. 박찬대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그러면 그 지금 노정면 의원의 개인 의견을 좀 빼고요. 저희들 굉장히 다급하게 당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막 이제 쪼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평균은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까? 아니면 그 평균치도 신중하게 현실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쪽이 더 많습니까? 제가 속마음은 알 예. 길이 없잖아요. 예. 네, 3월 14일이 금요일이었던 주. 많은 사람들이 3월 14일까지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네. 8대0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던 시기. 그 직전인 3월 8일에 윤석열이 석방됩니다. 네. 윤석열 석방의 충격을 안고 의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최상목 탄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지금 선고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나 그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이고 결국은 최상목을 쳐야 된다. 이때부터 당내에서 최상목 탄핵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총에서. 근데 그게 벌써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그 내내 최상목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이제 한덕수까지 이제 얹어서 또 심우정도 최상목 탄핵 얘기 나올 때 심우정이 그 석방 주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우정 탄핵 논의 굉장히 컸죠. 이런 논의를 쭉 해오면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파면 결정이 언제 되든 임박해 있었던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 결정, 그 추가 탄핵 결정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은 탄핵 선고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올해 3월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 신중론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정들이 한 주 참고 또 한 주 참고 또 한 주 참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았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예요. 네. 대선 일정이 나왔어요.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거지. 그 한덕수 탄핵의 당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지난 3월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대선 결과랑 무관하다. 오히려 이걸 안 하고 자꾸 질질 끌면 우리 지지자들이 답답해한다. 그럼 확장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에너지가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저도 편이고. 100% 동의하고요. 예. 반대하는 분들은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나도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네. 이게 대선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른바 이제 중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들으면 또 화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드리자면 탄핵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많아요. 왜? 당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말자는 의견은 이런 텔레방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극히 일부 의원님들이 최근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탄핵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내세요. 근데 상당수는 저는 그동안 탄핵에 반대해 왔지만 이제 안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저들 멋대로 하기에는 내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군요.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다 지쳐서 힘이 빠져버리면 정권 교체의 당위성은 100% 유지하지만 야 민주당 정말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제 배신감 이런 게 들 거 아닙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결과는 뭐 당연히 수용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당이나 원칙이 지금 더 소중한 시기라는 걸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분들의 말씀은 저는 듣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강하니까 책임 안 져도 되고 너희들 주장하는 거는
아니 명분 있고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너희들 책임 안 질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원칙과 방향이 중요한 때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한심하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는 이분들이 너무 강성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저는 강성, 뭐 온건 뭐 이런 이분법 자체를 저는 반대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한 그 대책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때 쓰면 합리적인 방안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거라도 불합리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네. 온건한 거라도 불합리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약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인가, 논거와 명분이 충분한가. 저는 당위와 현실 두 가지 동시에 다 따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위가 있고 그러니까 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고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제 정무감으로는 지금 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댓글로도 다 그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블랙잭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권 창출의 실패도 헌법 수호가 우선 아닌가.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정권 창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수호가 있고 정권 창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정권의 정통성이나 국정 운영의 동력이 확보된다. 이제 이런 말씀. 근데 노정면 대표 이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너무 맞는 말을 하시니까 막 정말로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걸 뛰어넘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확실히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170명 의원들 몇 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죠. 예.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의총에서 제가 발언자를 이렇게 세봐서 아 오늘 정말 발언 많이 했다 한 게 30명이에요. 네. 170명 중에 30명이 발언하면 그날 의총은 아주 뜨거웠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텔레방에서도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의견 내는 분들만 의견 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전체 비중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부 의견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비중으로 양쪽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동안 의견을 냈던 분들의 변화상이 있잖아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탄핵에 유보적이었던 분들 중에 일부가 탄핵하자고 그러고 계세요. 이건 팩트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대비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비해서 이 4월 헌법재판관 가지고 사고를 친 이 마당에서는 탄핵하자는 쪽이 조금 더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의견은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게 제 진단이고 어떻든 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양쪽 모두 따를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 지도부가 탄핵하지 맙시다 하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욕을 먹어도 전 당 지도부와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결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탄핵과 특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설득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한덕수 탄핵하고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기간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결정을 민주당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예. 더 이게 다음 주를 보는 포인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게 아마 월화는 기다릴 것 같아요. 네. 한덕수가 스스로 출마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럼 수목이에요. 결행할 수 있는 시점이. 그러면 수요일에 만약 결행을 한다면 수요일에 보고하고 목요일 오후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목요일 오후에 오후 늦게 표결 들어가는 이게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결행 시나리오. 예, 예. 근데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목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재의결하는 날이죠. 예. 특검 재의결하는 거죠. 예, 예.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반드시 이 의견이 나옵니다. 이날은 특검을 한 표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한덕수 탄핵안을 올리면 이탈하려던 국민의힘 의원이 마음을 바꾼다. 이 무슨 말씀인지 얘기가 알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무 판단을 하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하나를 그냥 소설처럼 쓰면 한덕수는 민주당이 탄핵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출마하고 싶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지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 탄핵할 것 같아서 나는 그걸 미리 알고 대선 출마를 통해서 이재명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도망가면서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상상도 해봅니다. 어떻게 되든 하여튼 다음 주 한 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쾌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큼 노정면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소의 전략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습니다. 마녀님 그리고 강성호님, 김영자님, 노정면 의원님 끝까지 탄핵 밀어붙이세요. 중도층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영자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자 민주당은 고구마야 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맨날 뒷북인데 좀 바꿔주세요. 제롬님, 데이지님, 향기님, 우두머리님 이런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귀한 시간 만들어서 노정면 의원으로부터 더 많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